10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과 같이 뉴욕 증시 급락으로 출발한 국내 증시 하락세의 멈춘다고 될 일이 아니라 일시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부분 저희 김동섭의 인사이트 준비했는데요. 준비되셨나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다른 코너를 저희가 취소를 하고 이 시간을 늘렸습니다. 귀와 눈을 쫑긋하고요. 어제까지 주가가 계속 내리면서 신저가를 보였을 때도 김동섭 이사께서는 아직 바닥이 아니다. 하락이 아직 안 시작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부담이 되시겠지만 도움 좀 주십시오. 미국 시장이 사실 핵심이죠. 메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신흥국이 빠졌다 한들 미국 시장이 빠지게 되면 추가로 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기본 바탕을 깔고 시장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흥국이 많이 빠졌지만 미국이 결국 빠질 거다라는 게 포인트를 맞췄는데 그 포인트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국채 금리가 굉장히 컸죠. 지금 아마 시장 일각에서는 어제 국채 금리가 올라서 금리 공포 때문에 기술주나 이런 것들이 빠졌다. 근데 마지막에는 좀 회귀했다. 그러니까 괜찮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동안 국채 금리가 오를 동안 뚝으로 막아놨는데 그게 뚝이 무너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연준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포인트가 나오고 있고 트럼프가 이제 금리 인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에 결국 패닉이 왔죠. 다우 차트를 제가 아마 많이 보여드렸을 거예요. 보이면서 어저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시작도 안 한 하락이기 때문에 아직 3일이 남았습니다. 3일을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는데 3일의 첫째 날에 장대 음봉이 나왔죠. 네,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아주 컸죠. 이걸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뭐 많이 하락했으니까 고점 대비로 많이 하락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또 올라오는 20주선이 있기 때문에 뭐 견조하다, 60주선 아직 남아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 봅니다. 사실은 이번에 제가 아마 그 표현을 한번 썼는데 사실 방송에서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좀 이해를 빨리 도우려고 한 표현이 뭐냐면 이게 설거지 장세다, 아마 그 표현을 썼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점을 치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팔고 나갔는데 못 판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아주 큰 손들이. 그들이 끌어올려서 그 물량을 털어내는 자리를 잡았다라고 판단했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잡아준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그러면 그때 이 지점까지 왔으니까 조정이 끝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사실 이게 2.9에서 나온 국채금리 2.9에서 나오는 하락이에요. 특히 무역 분쟁에서 하락은 되돌렸다가 다시 제자리에서 짚고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반경 시장이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아주 단단했기 때문에 많이 갈 거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거래량이 줄면서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좀 위기감에 와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 뭐 시장 일각에서는 미국의 주가가 빠져도 뭐 금리 인상은 진행될 거야.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제가 볼 때는 2.5에서 2.85 정도 사이가 마무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만약에 금리 인상 할 수 있을지 사실 미지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번에 하락은 이제 추세적으로 보면은 물론 맞을지 안 맞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알지 않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번 하락이 정말 끝이 난다 하면은 18,000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18,000이면 지금 대비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있는데 정말 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시장에서 상승의 재료가 있었냐라고 본다면 없었다. 그러면 하락의 재료가 있었냐? 있었다. 근데 미국이 상승의 재료가 없는데 올랐다. 그러면 하락의 재료는 언제 반영할까요? 지금 반영하는 겁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장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이때부터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더 이상 매수는 없다. 매수는 없고 관망 내지 매도 국면으로 시장 접근하는 게 맞다. 그 표현을 썼는데 굉장히 늦게 내려왔죠. 왜 늦게 내려왔을까요? 아마 주식 아시는 분 다 알 거예요. 오랫동안 움직였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시간을 충분히 잡아주고서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은 존재할 수 있죠. 그건 왜 그러냐면 주식이라는 계속 빠지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인 반등은 존재할 수 있으나 추세는 어떠냐? 역시 하락이 우세할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11월 6일 날
미국이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장이 버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10월 초순까지만은 상승을 좀 받고 그 이상은 보지 않은. 근데 9월 말 정도에 고점이 왔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일단 시장은 기술적으로 쭉 연장해서 1차 지지선이 24,200에 있습니다. 근데 전체 추세선상은 18,000에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24,000 정도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왜 일어났을까? 자,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슈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이슈를 보면 두 번째 이슈는 딱 중국하고 미국의 분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난번에 미국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 하나가 있고 거기에 대응해서 중국의 마지막 카드는 미 국채 매각 가능성이 있다. 아마 그런 표현을 써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미국에서 국채를 매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미국을 흔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없애는 거죠. 만약에 미국이 더 많이 빠지면 깊게 빠지게 되면 국채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는 게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되고 트럼프의 정책이 무너질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도 역시 같이 빠질 겁니다. 제가 아마 여기서 하방 경직성이 있는데 이거는 전제 조건이 딱 있다고 했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국가대표 수급도 들어오고 다 들어왔어도 중국하고 미국의 분쟁이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분쟁이 마무리가 돼도 이제 재료는 소멸될 수 있다. 아마 그런 표현을 써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결국 중국은 하락을 감내하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하락을 덜 방어하기 위해서 지준율을 인하하고, 그렇죠? 뭐 이런 걸 하겠죠. 그러나 결국 GDP 성장률이 제 예상이 맞다면 6% 깨져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미국과의 무역 분쟁의 타격이 결국은 GDP 성장률에 나올 거다. 물론 뭐 지표 마사지를 잘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거다. 그럼 결국 중국은 하락에서 한 번 더 하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거고 거기에 따른 미국도 같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이슈는 원달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차트상으로 보면 더 이상 갈 수 없다.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차트를 보시면 사실은 여기를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1150원까지 열되 후행 스팬이 이렇게 가지 못하고 한 3, 4개월이나 6개월 정도 후에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했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시장의 뷰를 바꿨으니까 이거에 대한 뷰가 바뀌겠죠? 왜냐하면 원달러하고 주식은 반비례하니까요. 그렇다면 원달러는 지금 이렇게 치고 가는데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주식도 이렇게 치고 가게 되면 여기까지 그냥 옵니다. 그러니까 이 고점이 얼마입니까? 이 고점이 1245원. 그러니까 1245원이 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장이 바닥이 됐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답을 못 주겠다. 그 얘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원달러가 이런 각도로 만약에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2016년도 2월 1일 고점 1245원이 돌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위기감이 있죠. 그러니까 반등을 줄 수 있지만 추세를 바꿀 것이냐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굉장히 빨리 끝내고 있습니다. 뒤게 어저께 하다가 말아서요. 이제 네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를 보면 오늘 그거죠. 만기죠. 만기. 사실은 이 만기를 제가 미리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시간이 작아서 제가 못 해드렸었는데 사실은 포지션에서 한쪽이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았었어요. 거기에 그냥 다른 그 시장의 하락이 같이 엮이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제가 코스피를 아마 어저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 주봉 먼저 보여드릴게요. 주봉을 보면 이 상태로 보면 여기가 1, 2, 3 그래서 여기 지지력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평선 보시면 이건 100% 봅니다. 일목 보는 사람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죠. 근데 이게 1, 2, 3인데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요 3가 생긴 자리에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일봉에 있습니다. 일봉에. 그래서 저기서 제가 일봉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일봉에서 보시면은 제가 이게 이제 어저께 제가 마다가 말씀드렸는데 이 캔들을 쭉 연결한 자리, 요 자리. 여기가 주봉 자리고요. 그다음에 요 고점에서 쭉 두 번째에서 연결하는데 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뛰어 올릴 수 있는 재료가 일봉에 존재했기 때문에 주봉상에서 그게 됐는데 주봉에서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보이다 말았는데 이번에 음봉 나온 거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깨졌어요. 네 번째예요, 네 번째. 그러니까 네 번째에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거를 믿을 것이냐에 대해 본다면 사실은 그렇게 믿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한번 추세대를 한번 그어보면요.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하락이 사실은 하방 경직성이 나오려면 요 정도 선에서 끝났어야 했나? 2187. 그래서 어저께 제가 2187 얘기를 했고 만약에 그게 깨지게 되면 저 밑에 하나 있다는데 이거를 좀 제가 넓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넓게 보면 이렇게 보면요. 그 자리가 거의 한 2070, 80 정도가 나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기술적인 분석의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아마 예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저는 어떤 지표를 보는 게 아니고요. 뉴스를 봅니다. 뉴스를. 24시간 나온 뉴스를 거의 다 보는데 그걸 이제 다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저만 보는 키포인트가 있어요. 이제 키포인트 쭉 찾다 보면 뉴스의 파동이 생깁니다. 이 뉴스의 파동이 생기는데 이 뉴스의 파동으로 보면은 이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밖에 뉴스의 파동이 갑자기 확 바뀐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어요. 이 자리여서 이거 뭐지 싶어가지고 제가 아마 첫날 하락 첫날 아마 그 말씀 200포인트 빠졌는데 첫날 말씀드릴 때 이거 좀 위험합니다. 이제는 상승에 대한 생각 안 합니다라고 아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거기서 뉴스의 파동이 확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뉴스의 파동이 다시 되돌리네 바뀌었냐? 아닙니다.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가 깨졌다는 표현까지 제가 썼었는데 자 이런 부분을 보고 우리가 옵션 만기니까 만기 구조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기를 보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포지션을 보여드릴게요. 포지션을 보면 제가 이제 아까 포지션에서 갑자기 뭘 잘못했냐면 사실은 외국인들이 요 빼고 여기 292를 빼놓군요. 나머지 다 푼매수였어요. 근데 기관이 전부 다 푼 매도였어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완전히 방향이 잡혀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장 충격이 오면 이건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침 또 그 안에 한글날이 껴버린 바람에 대응이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현재 코스피 200 기준으로 결제하는 279.9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볼 때는 282 정도 보이거든요. 아랫꼬리가 오늘 좀 생기는지가 아주 관건이고요. 그 아랫꼬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80까지 올라오지 못한다면 일단은 하방이 더 열어놓고 보시는 게 더 현명한 대응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시간을 더 확보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 시간에 저희 몇 주 전부터 조심해야 된다. 네. 그 하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은 아마 위험 관리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매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희의 그 흐름을 이미 파악을 했고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저희 또 내일 이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